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마법 같은 재미있는 국어의 세계로 이끌어줄 우주국어 오지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이 강의를 틀었다는 것부터 난 중학교 국어부터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내가 한번 국어 마스터를 해보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일단 너무 칭찬해요. 박수 박수 박수. 그쵸? 네, 맞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이제 재미있는 국어의 세계로 이끌어줄 선생님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 가져와 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개념 팡팡!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목차 설명을 먼저 해볼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강의는 31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강의는 문학이잖아, 문학. 문학에는 4가지 친구들이 있죠. 시, 소설, 극, 수필 이렇게 4가지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시 친구를 먼저 배울 거고요. 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지만 약간 생소한 개념, 이제 그런 것들. 자, 볼게요. 화자, 뭐 대사,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 또 정서, 그다음 비유, 상징, 그 다음에 시어, 심상, 수사법, 운율 이런 것들 뭔가 학교에서 한 번씩 들어는 봤는데 약간 내가 안다고하기는 애매한 것들 선생님이랑 같이 체계적으로 한번 수업을 해볼 거고요. 그 체계적으로 수업할 때 얘네만 가져가면 재미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연습하기 중간중간에 들어가 줄 거예요. 이걸 현대시만 연습하면 안 되고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고전시가 이제 이런 것도 같이 연습을 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소설 볼 건데 여러분들이 소설을 이제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완전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왜냐면 좋아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글로 풀어져 있다 보니까 좀 더 쉽다는 친구들이고 전 소설 재미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긴 글 읽기 싫은 친구들이야. 맞죠? 선생님 독심술사지. 자, 그래서 소설은 이제 인물, 갈등, 그리고 배경, 그리고 또 소재, 그 다음에 전개 방식, 서술자 이제 이런 애들이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저 선생님과 함께 현대소설도 해보고 현대소설만 보면 안 되죠. 고전소설로도 연습을 해보고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줄글 읽기 싫어하는 친구들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극이랑 수필 갈래 친구 볼 건데요. 자, 극은 우리 연극 보는 희곡, 그 다음 영화나 드라마 보는 시나리오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필은 현대 수필, 고전 수필 이렇게 나눠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31강까지 하면 우리는 아예 문학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학습 목표가 무엇이냐? 자, 우리 학습 목표는요. 우리의 강의는 문학의 내공을 다지는 강의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작품을 하나하나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하나하나 보는 거지만 얘네들을 엮어서 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물들의 갈등 유형을 파악해 볼 땐 이런 애들이 있었지. 아니면 배경이나 소재가 중요한 소설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지. 라고 그 예시가 개념이랑 같이 기억이 나라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시, 소설, 극, 수필 이런 애들의 내공을 쌓을 거예요. 자, 이 내공이라고 함은 앞으로 내가 어떤 작품을 만나든지 간에 무적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개념들을 배워보는 그런 강의예요.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 이런 게 마치 나한테는 총알 같은 거야. 그 총알을 장전할 게 이만큼 많아야 많이 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자, 매회 강의는 20분에서 30분. 어우,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학교 수업보다도 짧은 시간 동안 아주 굵고 짧게 알맹이만 뽑아가는 그런 강의 우리가 만나볼 거예요. 자, 이 네 친구들, 시, 소설, 극, 수필 친구들과 만나는 마법 같은 여행 선생님과 함께 해볼 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으면 근데 선생님 저 올해까지는 조금 놀고 다음 내년부터 좀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올해까지 자유학년제라서 제가 진로 탐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알아요. 선생님도 진로 탐색 너무 중요한 거 알죠? 선생님 완전 응원해. 여러분들이 뭐든지 간에 다 응원해. 하지만 여러분들도 느꼈을 거야. 갑자기 공부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자, 초등학교 때 우리 국어 원어민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린 국어 원어민이야.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나오는 글들을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중학교 때 가면 선생님이 목차에서 짚어줬다시피 어떤 그러니까 생소한 개념들을 선생님들이 언급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건 고등학교 때는 10배가 어려워져요. 이게 거짓말 같지? 거짓말이 아니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도 만나는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언니 오빠들 중에서도 막 1% 상위 1%다 하는 언니 오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은요.
과목은요, 수학 영어가 아니라 오히려 국어야. 왜냐하면 국어가 그 맨 위에 상위권을 아주 다져놓기가 힘든 과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개념들을 놓쳐놓으면요,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이 기본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한 자유학년제 알아요. 얘들아, 자유학년제 진로 탐색 중요한 거 알고 여러분들의 적성 찾기 중요한 거 알죠? 하지만 얘들아, 자유학년제가 진짜 자유롭게 놀기만 하라고 있는 학년제는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2학년, 3학년 때 내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부담 없이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기본기를 쌓아놓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유롭게.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지 않게 기본기를 쌓으려면 지금 시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초 습관 형성. 자, 여러분들 선생님은 중학교 때부터 제일 중요한 건 지식을 쌓는 것도 있지만 내 엉덩이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 엉덩이 훈련이 뭐예요? 말 그대로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이요. 이게 선생님이 지금부터 고등학생도 아닌데 8시간 앉아있어, 10시간 앉아있어 하라는 거 절대 아니야. 짧더라도 매일매일 책상에 친숙하게 앉아있는 그 습관 들이는 연습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걸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알겠죠? 네, 선생님 알겠어요. 자,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여행을 할 건데요? 네, 자, 여러분들이 단절감을 느끼기 쉬운 국어 선생님이 오작교가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한테 삼행시 불러주세요. 먼저 오, 맞아요. 자, 5단계로 완성되는 튼튼한 국어 실력 쌓기. 선생님 5단계나 한다고요? 아까까지 굉장히 쉽게 한다면서요. 얘들아, 들어보면 쉬워요. 자, 첫 번째 단계. 무조건 작품부터 보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그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조건 작품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의 갈래 개념이 뭐지? 그리고 이 작품의 작가는 또 누구지? 이런 개념을 좀 먼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개념이 아주 요긴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2단계, 그 다음에 작품을 실제로 분석해보기, 작품 본문 함께 살펴보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작품 본문 다 봤으니까 이제 바로 문제 풀어야지. 안 돼요. 참을성을 좀 가지세요. 자, 세 번째는 핵심 내용을 선생님이랑 같이 짚어보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여러분들 많이 기다렸죠? 문제 적용해 해보기.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고 책 덮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요, 뇌를 계속 비우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책 덮고 10분 안에 복습하기. 그러고 나서 강의 끄고 이제 놀러 가기. 자, 여기까지 5단계 할 겁니다. 그래서 5단계로 완성되는 튼튼하고 체계적인 국어 실력 쌓기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작 불러주세요. 네. 작품 따로따로 안 돼요. 작품 따로따로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읽는지, 자, 어떻게가 중요해요. 그 어떻게가 먼저 잡혀있으면 이 작품 해보면 되지. 이렇게 보면 얘네들 중요하네. 오케이 알았어. 나 혼자도 문제 풀 수 있겠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 불러주세요. 맞아요. 자, 교과서 및 기출작품으로 검증된 작품 배우기. 자, 얘들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도 좋은 제재로 학습을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무렇게나 펼쳐져 있는 글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뇌가 훈련이 되지가 않아. 이제 검증된 작품, 다시 말하면 교과서에 등재가 되거나 아니면 발췌돼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기출이 됐던 그런 검증된 작품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로 예시를 학습을 할 겁니다. 네, 선생님 저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질문 있어요. 분명히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미리 좀 추려와 봤어요. 자, 첫 번째, 선생님 제가 분명히 똑같이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어떤 거는요 막 계속해서 기억이 잘 남고요. 어떤 거는요 또 보고 또 봐도 잘 기억이 안 남아요. 이런 작품들이 있을 거야. 이건 물론 여러분들의 경험상 이게 잘 맞는 작품이 있고 비교적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작품도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건요 가장 큰 이유는 기본기가 탄탄하지가 않아서 그래. 내가 배워놓은 모든 작품들이 약간 이제 무중력 상태 우주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떠돌아다니까 맴돌기만 하니까 내가 이게 완전 내 것으로 터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보다 갈래 개념이 잡혀 있으면 된다. 그래서 어떤 갈래 개념의 요소가 딱 나오면 맞다. 나 거기서 그거 했었다. 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야 이렇게 범주별로 기억이 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부터 마라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거리 달리기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2학년, 3학년, 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자그마치 6년 동안 할 마라톤이야. 근데 이걸 되게 그냥 단거리 달리기처럼 그렇게 짧게
그렇게 기억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갈래별 분석 방법부터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현대작품, 고전작품 이렇게 개별적인 작품에 적용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선생님 근데요 혼자 공부하기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얘들아. 자, 그래서 선생님은 내용 정리 그렇게 표로 도표로 대충 정리해주는 게 아니라 한 줄 한 줄,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수필도 극도 선생님 한 줄 한 줄 함께 읽어줄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이 하는 분석, 필기 따라하다 보면 체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 거? 여러분들 거. 자, 마지막! 인강원도 질문 못하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궁금증일 것 같아. 자, 인강은 장단점이 확실하죠. 일단 장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잘 못 들었다?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지? 다시 돌려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 이거잖아요. 상호작용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는 거. 자, 여러분들 선생님은 관종이에요. 관종이기 때문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수강 후기와 댓글을 남겨주면 선생님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답장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해 나가다 보면 이제 그런 궁금증은 아예 걱정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앞으로 선생님이랑 1강부터 뭘 준비해 와야 되냐? 자, 이것만 이제 오제 마법사 컨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양철 나무꾼이 필요했던 따뜻한 심장. 여러분들 다 오제 마법사 내용 알죠? 자, 양철 나무꾼이 필요했던 따뜻한 심장. 우리도 필요해요. 자, 우리도 이렇게 마법 같은 국어의 세계를 여행하려면 필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가 뇌로 기억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근데 내가 그때 느꼈던 뭔가 감정 있잖아요. 감정. 그런 감정과 함께 기억을 하면 이게 오래오래 남아요. 그냥 이게 글로만 읽혀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 내 정서 상태와 함께 공감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내 기분과 같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동받으려는 열린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덮어놓고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해 하면요 그만큼 떨어져요, 학습 효과가. 하지만 그래도 재밌을 것 같은데 마음을 먹어보는 거야. 그래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좀 감동적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감수성을 함께 훈련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거는 허수아비가 필요했던 똑똑한 두뇌. 우리도 필요하잖아, 그쵸? 자, 이런 건 수업 중엔 꼭 필기하면서 듣기. 얘들아, 이거는 그냥 관람하는 거 아니죠? 함께 하는 여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중엔 필기하고 꼭 덮은 다음에 10분 안에 복습하기. 여기까지 함께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두뇌 훈련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겁쟁이 사자가 필요했던 용기. 자, 이 용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다 보면 틀릴 수 있어. 문제 틀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선생님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전 틀렸으니까 멍청한 것 같아요. 저는 국어가 잘 맞지 않는 거 보니까 지금부터 한번 수학과 하기나 열심히 해볼게요. 얘들아, 다 같이 열심히 해야죠. 이거는 이제 스스로 계속 나 자신을 멘탈을 관리해줄 수 있어야 돼. 틀렸네? 괜찮아, 이제 알면 되지. 이거 틀렸네? 괜찮아, 이제부터는 안 틀리면 되지. 그리고 우린 결국 마라톤이니까 고3 때 안 틀리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계속 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 국어 마스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오즈의 마법사가 가기 위해서 도로시가 필요했던, 집에 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구두. 자, 얘들아, 이 구두 우리가 신고 걸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하루 한 강의씩 꾸준히 할 연습을 해야 돼요. 오늘은 이미 끝났어. 내일 2강 들을게. 안 돼. 오늘 한 강이라도 들어야 돼요. 한 강이라도 듣고 내일도 한 강이라도 듣고 아예 공부가 안 하는 날은 없어야 돼요. 자, 그런 거 선생님이랑 같이 약속하면서 1강부터 만나볼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줘서 고맙고 우리 1강에서 좀 더 힘차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